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제왕운기, 직지심체 요절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거 둘 다 어떤 국가냐면 고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 관련이 있어. 자, 일단 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들. 5번.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고려 시대의 역사서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딱 세 개만 물어봅니다. 삼국사기와 그다음에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자, 일단 저수란 사람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삼국사기는 김부식, 많이 들어봤을 거야. 삼국유사는 이련, 그리고 제왕운기는 이승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자, 그리고 이 김부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문벌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벌귀족, 그러니까 뭐 고려 중기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고려 중기. 자, 그리고 이련과 이승휴가 썼었던, 그러니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썼던 시기는 원나라 간섭기입니다, 여러분들. 원나라 간섭기. 둘 다 충렬왕 때 쓰여요, 여러분들. 충렬왕.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삼국사기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리고 기전체가 시험에 나오고요. 삼국사기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리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시험에 나온다면 보통은 단군, 그리고 고조선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국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삼국사기는 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묘총의 서경촌동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쓴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여러분 합리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합리적이다. 뭔가 그럴듯하다. 근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곰과 호랑이. 곰과 호랑이가 뭐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는데 이제 해를 안 보고, 그러니까 햇빛을 안 보고 뭐 마늘과 쑥을 100일간 먹으면 사람이 된다. 이거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일단 그 주몽이죠, 고주몽.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 나올 때 그 대소왕자에 의해서 쫓기잖아요. 근데 강가를 만나. 그래서 나는 뭐 하백의 손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거북이가 길을 만들어줘요. 말이 되나요? 그걸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쵸? 이거는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였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까 곰하고 호랑이가 뭐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북이가 뭐 다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에 실려 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식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적지 않는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기전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전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분야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밑에 설명 한번 해볼게. 자, 본기 세가 열전 지 연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본기는 황제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황제. 그리고 세가는 황제보다 좀 낮은 제후의 역사. 열전은 보통 인물의 역사. 지는 제도사. 연표는 말 그대로 연표가 되겠죠. 연표. 자,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을 기전체라고 하는데, 왜 기전체라고 하느냐? 그 중에서도 본기와 열전 이 두 가지가 잘 돼 있다 그래서 기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원래 기전체는 이렇게 5가지로 이게 적혀져 있거든. 그런데 이 삼국사기에는 뭐가 없냐? 세가가 없어요. 왜? 고려는 제후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생님, 고려는 스스로 황제 국가라고 칭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태조 왕건이라든지 광종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연호를 많이 썼었잖아요. 특히 광종 때는 광덕, 예, 광덕이라고 하는 또 연호를 썼었잖아. 연호는 누구만 쓸 수 있어? 황제 국가만 쓸 수가 있죠. 즉 스스로 황제 국가임을 이렇게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본기, 열전, 지, 연표만 있는 게 삼국사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기전체는 어떤 식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고려 광종이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쌍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자, 이 표현이 있다고 치자. 자, 그쵸? 자, 이게 본기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라고 본기에 적혀 있어요. 이해되심? 자, 고려 본기의 광종편을 찾아보면 고려 광종은 쌍기의 의견을 수용해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전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느냐? 쌍기는 광종에게 과거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열전을 찾아보면, 열전의 쌍기편을 찾아보면 쌍기는 고려 광종에게 과거제 실시를 건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과거제는 고려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실시한 제도이다. 표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몇 년에 고려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바로 기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벌써 몇 번이나 간다. 4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전체예요. 누가 주체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이제 각각 달리 적히는 거죠. 본기는 황제의 입장에서, 열전은 인물의 입장에서, 지는 제도의 입장에서, 표는 이렇게 몇 년도에 따라서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기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가 시험에 나온다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말 그대로 그럴듯한 이야기만 적는 거,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괴이한 힘 이런 거를 적지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전체로 적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둘 다 충렬왕 시기 때 쓰여집니다.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 배우셨죠? 충땡왕은 원나라 간섭기 시기야. 자, 그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일단 고려 왕실은 다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 시대가 되는데, 이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무슨 황제의 국가도 아니고 제후의 국가면서 조종제를 쓰냐?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조나 종으로 끝나는 거 조종제인데 이거 황제 국가도만 쓸 수 있어? 너희는 앞으로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너희는 그 조나 종보다 한 단계 낮은 왕을 써라. 그래서 이 시기 때 왕들의 이름은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나라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를 썼었던 이련과 제왕운기를 썼었던 이송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비록 지금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의 어떤 민족적 자주식을 이런 거를 좀 고취시킴으로써 언젠가는 우리가 원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의 민족의 시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단군이야, 단군. 단군이 건국한 나라가 어떤 나라야? 고조선. 그래서 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는 단군 그리고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거 갖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제왕운기와 이제 직지심체 요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에요. 자, 둘 다 여러분들 고려 관련되어 있으니까 답은 5번.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중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걸 다시 짓는다는 걸 말을 하거든.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이 왕들이 이제 복구를 못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부자들한테 원에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을 걷고요. 일종의 기부금이야. 그리고 그 당시 상평동포라고 하는 화폐를 썼는데 그 100배의 가치에 달하는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게 되죠.
자, 불국사 만들었자. 이거 통일신라 시대 때죠. 통일신라. 자, 상경성은 발해와 관련된 거고요. 무령왕릉, 백제. 좋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약용이네요. 정조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네, 3번 되겠네요. 3번. 규장각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여러분, 이 정조가 정말 아꼈던 신하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조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정조의 업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자, 일단 정조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영조예요.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 관계는 이제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가 되겠죠. 자, 이 사도세자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당시 이제 영조와 사도세자 간에 이제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이건 수업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자, 이 사이가 이제 굉장히 벌어지고, 이 영조는 이제 나중에 사도세자를 사례라고 해야 될까? 그 뒤죽 있죠, 뒤죽. 그 쌀을 보관하는 그 상자에다가 넣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이제 마실 것도 안 줘서 결국에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어.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정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정조의 업적을 한번 적어보자. 먼저 정조는 탕평 정치를 시행해요. 탕평 정치. 당시 이제 뭐 노론이냐 소론이냐, 그리고 또 노론이 나중에 뭐 벽파와 시파 이렇게 또 이렇게 갈라져서 또 싸우거든. 그래서 이제 다투지 말어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탕평 정치를 시행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왕실 도서관 규장각이란 걸 설치하게 됩니다. 왕실 도서관 규장각을 설치하고요. 이 규장각에서 이제 막 과거 합격한 얘들 있잖아. 과거 합격한 이 하급 관리들을 왕이 재교육을 시킵니다. 초계 문신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다시 왕이 재교육을 할까? 왕한테 충성하라고. 자, 이제 막 공무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관리자가 부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뭐 정식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정약용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수원화성을 쌓아라. 근데 정말 많은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이 정약용이라고 한 사람이 이 거중기라고 하는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크레인을 이용해서 공사 기간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돈도 절약하게 돼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 이거 이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법전을 편찬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조선의 기본 법전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경국대전을 나중에 그 영조 때 속대전이라고 해서 한번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손자 종조 때 한 번 더 보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이에요. 경국대전을 이제 한번 보완한 거야. 시대가 지나면 여러분들 법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요즘 뭐지? 그거 그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그 싱싱이 그 두 발 달린 그 뭐라고 하더라 그게? 전자 사이클? 그 뭐라고 하지? 전동기 아닌데? 뭔 줄 아나요? 그 뭐라고 하지? 잠깐만 인터넷 좀 써보자. 전자 전자 싱싱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 전기 바이크 아닌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이거 어렵네. 자,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전기 자동차가 없었어요.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한 법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에는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사고가 나타날 수 있고 뭐 배터리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법도 바뀌는 거야. 옛날에 없었던 것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법을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경국대전을 보완한 게 대전 통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귀장각 쪽에 문신에 장용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친위 부대를 만들어요. 친위 부대 이제 정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경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조의 업적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공가에 응시하는 육두품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신라죠. 신라. 빈공가는 여러분 당나라 과거 시험 중에서도 그 외국인들을 위한 시험이야.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나 발해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당나라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중국에서 지금 빈공가 제도를 시행한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육두품은 왜 빈공가에 응시했을까?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육두품이면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당나라로 넘어가는 거야. 자, 정삼회의 백제죠. 을미사변, 여러분들 을미사변은 일단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저항해서 일어난 것이 을미의병이 있습니다. 자, 한산도 대첩은 여러분들 조선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 끝. 자, 13번. 이 법을 실시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 곡물로 바치던 특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등으로 낼 수 있다네. 이건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배웠어요. 국가에다가 당시 백성들,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 뭐 남북시대,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할 것 없이 당시 백성들은 국가에 세 가지의 세금을 냈습니다. 조세, 공납, 역이에요. 자, 조세는 토지세라고 알려드렸고요. 공납은 지방에 특산물을 바치는 거, 역은 노동력을 바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공납과 관련된 것이 바로 대동법인데요. 이 대동법이 발생한 이유는 방납의 폐단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백성이 있었어요. B라고 하는 방납업자예요. 지웁시다. 방납업자 말고 전복 양식작 주인. 그리고 재현이는 수령 사또예요. 자, 백성 A는 재현이한테 뭐 조세, 공납, 역을 바쳐야 되겠죠. 역 같은 경우는 발음 조심해. 역. 이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부르겠죠. 자, 어쨌든 조세와 공납을 재현이가 그 지방의 걸 거두면 재현이는 그걸 걷어서 중앙, 즉 중앙에게 보내겠죠. 그죠? 중앙 왕이 계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다시 뭐 공무원도 월급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죠, 여러분들. 오늘날하고 똑같아. 뭐 사람들, 뭐 여러분 부모님이나 저도 뭐 세금을 내지만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서 국가에서 그것을 이제 세금이 이제 걷어지면 그걸로 공무원도 월급 주고, 그리고 국가 사업 같은 거 이제 실시하잖아요. 복지제도 뭐 시행하고 그런 거야.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수령이 거두면 중앙으로 보내고 중앙에서 다시 이제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광주 지방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 지방은 지금 광주 지방이야. 이 공납이 지방의 특산물을 내는 거긴 하지만 가끔씩은 전혀 그 지방하고 관련이 없는데 공납 물품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광주는 여러분 내륙 지방이에요. 바다가 없어. 그런데 광주 지방은 앞으로 전복을 공납으로 내라.
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못 내지. 전복을 어디서 내. 바닷가 가야지. 근데 안 내면 곤장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A라고 하는 백성은 지금 전복을 구하러 가야 돼. 오메. 근데 이거 전복 구하려면은 이거 광주에서 저 바닷가까지 가려면 언제 가? 그쵸? 그리고 이 전복을 잡으러 가려면 그 시간 동안 난 또 농사도 못 짓는 거야.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해서 이제 빨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금 공남 물품 구하려다가 시간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지어, 시간도 오래 걸려, 또 잡기도 어려워. 전복 비싸잖아요. 귀하니까 비싼 거겠지. 그러니까 이 A 백성은 이거 언제 구하냐. 그런데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면은 그걸 대신해주는 대신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신맨이 바로 이 전복 양식장 주인 B예요. 자, 그러니까 A가 이제 B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전복 몇 개만 파세요. 개당 5만 원이요. 뭔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지만 A는 이제 머리를 굴려봅니다. 그래, 5만 원이면은 내가 뭐 이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뭐 농사도 못 지을 거고 뭐 시간도 그래 5만 원 내면은 많은 시간이랑 노력 이런 거 좀 세이브할 수 있겠네. 그래, 비싸긴 하지만 사자. 그래갖고 5만 원을 주고 사와옵니다. 그래서 이 5만 원 주고 사온 것을 누구한테 내? 재현이한테 내죠. 그래야 재현이가 중앙에 바치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로 좋은 거야. 뭐 전복 양치장도 돈 벌고 A도 시간 전략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B 전복 양치장 주인에 좀 욕심이 생기네. 그래서 여기 재현이를 찾아갑니다. 저기 사또 수령이 사또죠. 야 사또, 저기 전복 양식장 주인 아니야? 왜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제 거 전복만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전복을 공급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이 내 거 안 쓰고 다른 거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드릴 테니까요. 사또는 제 거 전복 갖고 오는 얘들만 받아주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사온 그 전복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온 사람 받아주지 마세요. 그럼 얼마나 줄 건데요? 한 30% 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B와 수령이 짜고 치는 겁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이 A는 몰라요. 자, 그래서 A가 이 B를 찾아갑니다. 자, 이번에 전복 좀 파세요. 저번에 5만 원이었죠? 자, 여기 5만 원이요. 전복 가격 올랐어요. 이제 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주세요. 개당. 아니, 뭐 20만 원이 어딨어요? 5만 원 파세요. 일 없어. 가시오. 에이, 더럽고 치사해. 내가 직접 구한다. 그래서 이 A는 뭐 해안가 가가지고 이제 알아서 이제 전복을 구했겠죠? 그래서 재현이한테 자, 여기 올해 공납입니다. 갖고 왔는데 재현이가 안 받아줘. 왜? 아까 B랑 짜고 친다 그랬었잖아. B 거만 받아주기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야, 이 썩었는데? 이거 임금님한테 어떻게 줘? 안 돼. 저리 가. 야, 아니에요. 안 돼. 돌아가. 그래서 A는 다시 구해와야 돼. 근데 그때마다 계속 안 받아준단 말이야. 결국에 무슨 말이야? B 거 사오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A는 20만 원 주고 B한테 사와야 돼.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박납의 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납의 폐단.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이제 박납업자에게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바로 대동법이야. 자, 지금 뭐가 문제야? 그 지방이 특산물을 내는 것이 문제지. 특산물 구하기가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 대동법 같은 경우엔 구하기 어려운 특산물을 내지 말고 시중에 널린 쌀, 그리고 동전도 많이 썼거든. 이 시기 때는 조선 후기 때 가면 상병통보라고 동전, 그리고 옷감, 당시 면포. 쌀하고 면포가 이제 동전 유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쌀하고 면포, 옷감, 포라고 해. 이 면화라고 합시다. 면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널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특산물을 내지 말고 쌀, 동전, 면화만 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아까 백성은 수령한테 뭘 한다 그랬어요? 공납일 때는 특산물. 수령도 중앙에 특산물을 바친다 그랬어. 그럼 임금님은 그때마다 뭐 광주에서 수박, 뭐 전복, 그 다음에 뭐 홍시, 뭐 그 다음에 뭐 광어, 뭐 굴비 이런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동법이 시행돼서부터는 뭐만 받을 수 있어? 쌀, 동전, 면화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 수박 먹고 싶은데 어떻게? 쌀, 동전, 면화 거둔 거를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사오라고 하는 거야. 돈 주면서. 자, 이거 이번에 그 대동법으로 걷어온 대동세거든. 자, 공인아 이거 너 줄 테니까 공인 보고 사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공인이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막 사오겠죠. 돈을 뭐 한두 푼 가져간 게 아니겠지. 몇 억씩 갖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인들이 너도 나도 다 공인한테 물건 대려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대동법과 관련된 상인은 공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일단 배경이니까 대동법의 배경은 권박납의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권문세족의 성장은 여러분들 원나라 간섭기 때문에 그러죠. 친원 세력이니까. 조선 책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청나라 이 황준신이라고 황준현이라고도 하는데 황준헌이라 합시다. 이 황준헌이 청나라 사람이에요. 청나라 사람 황준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조선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아라사라고 있어. 당시에는 아라사를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과 친해야 되고 일본과 결속을 맺어야 되고 미국과 연합을 맺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책이 바로 조선 책략이에요. 조선 책략. 그래서 이 조선 책략 때문에 나중에 이 미국과 여러분들 조미수호 동상 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돼요. 더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고려 말이죠.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으면서 성장했던 세력들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한다 그랬어. 최영과 이성계 진골귀족들의 왕위 대툼 이걸로 인해서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한다고 했었죠. 끝.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중앙정치기구. 자, 여러분 두드러 외우세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은 3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3사는 고려시대에 대간과 같은 업무를 했었어요. 고려 대간 뭐 한다 그랬었지? 서경, 간쟁, 봉박. 일단 고려 대간은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다음에 어사대가 합쳐주고 대간이라 한다 그랬었지? 서경은 왕이 누군가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그 임명에 대해서 그 이렇게 허락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5품 이상의 일단 고위 관료를 왕이 임명할 때 얘네들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간쟁, 간하다. 무언가를 의견을 내다는 것을 간하다는 거야. 그리고 다툴 쟁자입니다. 의견을 내면서 다투는 거야.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게 간쟁이야. 많이 들어봤죠? 사극에서. 자, 봉박. 왕의 명령을 이 대관들이 딱 한번 읽어보고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갖고 다시 물리는 것을 봉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죠? 그래서 대관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언론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뉴스, 신문, 뭐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뭐 대통령 뭐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또 못한 건 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 고위관직도 이 언론들의 눈치를 많이 보죠. 그죠? 그것을 하는 것이 고려시대 때는 대간, 조선시대는 3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원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이에요, 여러분. 검찰. 그리고 뭐 고위관직자, 뭐 고위공직자, 이렇게 뭐 수사하고 그런다고 하죠. 사관원, 지금으로 따지면 간하다. 아까 뭐 의견을 내다라는 거 하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언론사. 그리고 홍문관은 조선 성종 때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진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왕과 신하가 모여서 뭐 경연 같은 걸 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최고 교육기관이다. 성균관, 조선시대 성균관, 무신들의 합의기구. 이 조선시대 성균관이고 뭐 고려시대는 뭐 국자감 정도가 되겠죠. 무신들의 합의기구 중방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최시정권 때는 중방이 아니라 그랬었지. 최시정권 때는 뭐라 그랬었지? 자, 말해보세요. 뭐 했어? 교, 청, 도,
감이라 그랬었지. 교정도감이라 그랬었지. 자,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한 거 정동행성. 국가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이 고려시대 때 3사예요, 여러분들. 회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얘기해. 수입하고 지출.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게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가 이름이 비슷하잖아. 근데 하는 역할이 달라. 이거 중요해요. 알겠지?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는 것은 광성보. 자, 따라해봅시다. 미미광어. 자, 따라해봅시다. 미미광어. 미국, 신미양요, 광성보, 어제연을 얘기해요. 미미광어. 여러분들 뭐 그 요리왕 비룡이라는 애니메이션 하나? 그래서 미미 그리고 아주 뛰어난 맛 이렇게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모르시나? 광어는 맛있죠? 네, 제가 회를 좀 좋아해가지고. 자, 그 당시 여러분들 그 미국의 이제 배가 그 당시 그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라고 평양 대동강 쪽으로 와서 뭐 조선 백성들을 뭐 살해하고 뭐 약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평양 그 감사였던 그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지휘에 따라 이 제너럴 셔모노가 불타워 없어지게 돼요. 여기에 대한 복수로 쳐들어온 게 바로 신미양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미양요. 그래서 이 신미양요 광성보에서 일어났다. 그 강화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둘 다 흥선대원군 때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는 이제 고종이 친위 정치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었던 이유는 고종이 너무 왕이 나이가 어렸어. 12살이 왕이 되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왕의 아버지가 이제 대신 정치를 해주는 섭정이란 걸 하게 돼.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잡을 때는 뭐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수교를 안 맺었어요. 개항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종이 친위 정치를 할 때부터는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어요. 자, 임술롱미 봉기는 세도 정치 시기 때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답은 라야. 오케이?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